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한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순식간에 4차로로 달리던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손쓸 새도 없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나온 버스는 이곳 도랑에 빠지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운전사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완전히 전복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를 보면 사고 버스가 도로로 진입하던 다른 버스를 피하려 하면서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차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잠깐 잡았어요. 뭐가 느닷없이 그냥 탱크 소리처럼 뒤에서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경찰은 2명의 버스 운전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승객 등을 상대로 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땐 리얼 야구존이 딱!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버스. 그런데 방향이 끝까지 그대로입니다. 승용차 석 대를 들이받고 상가까지 덮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거 뭐지? 지진도 아닌데 뭐지? 싶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막 버스가.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가 돌진한 건물은 모 상가 회사 사무실로 당시 출근한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71살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그분이 아직 말을 안 하니까 좀 며칠 더 지난 후에. 실제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개입된 교통사고의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최근 4년간 무려 70%가 늘어났습니다. 지병이나 인지능력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선 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적성검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NN 김상철입니다. 코드네임 커브 앤 아스페로. 기름 넣을 때 됐나? 당신
네, 밤사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해 9명이 다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통근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있나요? 다 내리셨어요?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 상신 지하차도 안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산타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4살 여성 김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산타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달리던 K3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나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또 다른 호텔에서는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10여 미터 높이의 작업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차로, 통근버스가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90도를 꺾고 똑바로 가야 하는 버스가 더 크게 돌아 90도를 더 꺾으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상가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로수도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13명, 승용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한 1m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운전석 쪽은 거의 차량이 함몰된 상태. 저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좌회전하는데 운전대가 잠겨 돌아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좌회전하다가 핸들이 잠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차량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 사고 당시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사람도 없어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죠. 네, 승용차에 들이받친 통근버스가 넘어지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옆을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가 그랜저 승용차에 받친 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1살 이모 씨 등 36명과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버스는 인천공항 기내식 담당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영종도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인 옆 차선에 차량이 있는 줄 모르고 차선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차례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또 다른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속도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통근버스가 전복돼 30명이 넘는 승객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2대가 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건데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수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내식 담당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통근버스인데 앞서 달리던 차량들과 뒤엉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통근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차로에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버스를 발견하자 급하게 2차로로 움직였고 이 때문에 당시 2차로에서 달리던 그랜저 차량도 1차로로 이동했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 3차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통근버스는 결국 우측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서 30m가량 떨어진 수로로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1살 이모 씨 등 36명과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선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도로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승객 등 37명이 다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6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RC 인근 CCTV 화면입니다. 4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옆 차선 차량들이 잇따라 피하면서 중심을 잃은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옆면을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차량과 부딪힌 버스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밖을 벗어나 50m 아래 배수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3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려는 버스를 피해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히 옮기고 2차선에 있던 승용차는 1차선으로 급히 피하던 순간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을 우려해 핸들을 급히 꺾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탱크 소리처럼 막 쿵 부딪히는 게 그냥. 그러면서 차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데 뭐 대책이 있어요? 손쓸 시간이 없었지. 사고가 난 버스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공항 근로자들의 통근버스. 출근길 갑작스런 사고로 37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안전띠를 메고 있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또 먼저 탈출한 승객들이 버스 유리창으로 다른 승객들을 구조하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근거로 과속과 끼어들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조선 소직원 4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빗길에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살펴보니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잠금 장치가 아예 없는 좌석도 있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출입문과 옆문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창원시 태백동의 한 국도에서 조선소로 출근하는 직원 43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이제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성애하기 가지고 성애 당다고 좀 미리 하시다가 사고가 난 버스 좌석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띠가 잠긴 채 좌석과 등받이 틈새에 처박혀 있고 일부 좌석엔 이렇게 안전띠를 잠그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직원들을 태운 채 30여 킬로미터를 오갔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착용이 불가했고요. 뭔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타다 보면 그냥 타게 됩니다. 지난 7월에도 거제시 한 국도에서 조선소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직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정원보다 14명을 더 태워 사고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차로
통근버스가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90도를 꺾고 똑바로 가야 하는 버스가 더 크게 돌아 90도를 더 꺾으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상가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로수도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13명, 승용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한 1m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운전석 쪽은 거의 뭐 차량이 함몰된 상태. 저도 뭐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셨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좌회전하는데 운전대가 잠겨 돌아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좌회전하다가 핸들이 잠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차량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 사고 당시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사람도 없어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전과 7범의 수배자가 서울 도심에서 직접 만든 총을 발사해서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실제로 총격범이 직접 만들었다는 여러 개 17정의 총,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로 돼 있고 가는 쇠파이프로 연결된 조악해 보였는데 파괴력은 상당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어떤 원리로 총알이 발사된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총구에서 장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나무 막대기에다가 총열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를 잘라서 여러 개 붙인 뒤에 한쪽 끝을 막고 화약을 채우고 난 뒤에 앞에 쇠구슬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심지를 심어서 이걸 내관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게 되면 화약이 터지고 쇠구슬이 발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쇠파이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발 사격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일상적인 용품을 가지고도 이런 총기류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만드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게 된다면 아까 손병대가 사용한 것과 외형이 비슷한 그런 나무라든가 쇠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총기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지난 2010년에 10대 청소년 3명이 만든 이 사제 총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389경 권총의 한 6배 정도의 탄속이 나온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라든가 군용 총기에 비해서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엉성해 보이지만 입맛 살상용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사제 총기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세청에서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자료에 이야기되면 이 모의 총기 같은 경우가 2013년에 101정, 2014년에 157정, 2015년에 168정이고요. 금년 8월 현재는 이미 2015년에 168정보다 더 많은 171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4년 동안에 실제 총기 밀수도 36정이나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총기 같은 것을 완제품을 들여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국제 특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부속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권총이라든가 공기 권총 등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밀수되는 것은 이제 숫자상으로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집에서 자기가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기관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4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내 사제 총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고등학생들이 만든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엽총을 사용한 인명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총기에 뭐 GPS를 부착한다 이런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만 그렇고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GPS를 총기에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엽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제총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네네.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제총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가장 문제인데 지난 1월 달에 저희 총포 화약류 제조 방법이라든가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총기 관리와 관련된 거는 뭐 어느 정도 법제화돼 있지만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인가요? 사제 총기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 올리게 되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긴 있지만. 그렇죠. 외국 사이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내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올린 것은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런 사제 총기에 대한 대책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제 총기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이 사제 총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같은 경우 이제 허가 문제라든가 갱신 과정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실상 관리도 그것은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할 수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사제총 만드는 방법이 지금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또 제2, 제3의 사람에 의해서 모방 범죄 가능성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찰관은 방탄복시 검거 활동을 했고. 범인은 방탄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1년 8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도 방탄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할 경찰관들에게 방탄복 지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기운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마흔한 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 양쪽 틈 사이로 아이들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학교 화장실은 들어가기 꺼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장부터 벽면, 세면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화장실입니다. 낡은 화장실 칸막이도 문제입니다. 교체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주저앉고 뒤틀렸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학교 측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구조물로 지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학교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한 건 1996년, 2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낡은 학교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바로 변기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남자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변기는 가장 끝칸에 한 곳뿐입니다. 양변기가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한 층당 양변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대변 말하는 친구들은 저희 2층에 교무실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많이들 거기서 하고 그래요. 교사용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서울 초, 중고 학생용 화장실의 양변기 보급률은 5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무조건 참기에 익숙해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대변을 거의 잘 안 해요. 왜 안 봐요? 좀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 학기에도 21세기의 아이들은 20세기 화장실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최근 서울대 화장실에서 여성 연구원이 비상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공중 화장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대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연구원이 성폭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빨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던 비상벨을 누른 덕분입니다. 이처럼 화장실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위험에 대비한 각종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소리에 반응하는 비상벨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무슨 벨 같은 거 있지만 발보다 소리가 더 빠르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공중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도입한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곳에도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칸막이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영무원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인 공중 화장실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이지만 급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어떤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한강공원에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화장실 내 범죄를 막으려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유료 화장실에 가면 10분에 1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연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내에 나갈 경우에는 문 옆에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사용하신 휴지는 변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The door will open automatically in 5 minutes.
1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리므로 미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Door is opening.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신 물건은 없습니다. 학교 화장실 하면 대부분 칙칙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떠올리실 텐데요. 시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가 화장실을 색다르게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윤지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칙칙한 조명의 수세식 변기, 아이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세면대. 약간 냄새도 나고 바닥에 뭔가 정체불명 액체도 흐르고.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낡은 화장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더 자주 손을 씻도록 화장실 옆 복도에 세면대가 설치됐고 높이도 아이들 키에 맞췄습니다. 로봇 캐릭터가 붙어있는 수도꼭지와 변기는 화장실에 올 때마다 재미를 더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애들이 거의 놀러 가듯이 화장실 가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아요. 새 화장실을 꾸미는 데에는 저학년 학생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공룡과 우주여행, 바다 풍경 등 칸막이에 그려넣을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제 타일로 된 남녀 구분 표시도 손수 만든 겁니다. 타일 같이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면 더 좋은지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새 화장실이 꾸며진 학교는 올해 상반기에만 50여 곳.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업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 내 학교 600여 곳으로 화장실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10칸의 화장실 중에 유독 2칸에만 학생들이 몰립니다. 다른 칸이 비어있는데도 발을 구르며 기다렸다가 그 칸을 이용하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화장실 2칸엔 앉아서 용변을 보는 좌변기가, 나머지 8칸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집에서 본 적이 없는 화변기를 접한 저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가운데 62%가 좌변기로 조사됐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엔 52%만 좌변기여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좀 화장실 닦고. 왜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네.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화장실이? 학교에서 쭈그려 싸는 거 몇 번이에요? 왜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요즘 초등학교 화장실 모습인데요.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학교 화장실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걸로 냄새와 이 변기를 꼽았습니다. 쪼그려서 앉아 용변을 보는 변기를 의자처럼 앉는 이런 좌변기로 바꿔달라는 거죠. 화장실 때문에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생생리포트 정성엽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10칸의 화장실 중에 유독 2칸에만 학생들이 몰립니다. 다른 칸이 비어있는데도 발을 구르며 기다렸다가 그 칸을 이용하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화장실 2칸엔 앉아서 용변을 보는 좌변기가, 나머지 8칸엔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집에서 본 적이 없는 화변기를 접한 저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저 화장실 딱 보고. 왜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고학년 학생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화장실이? 남학생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쭈그려 싸는 거 몇 번 이용해봤어요? 이렇다 보니 무조건 참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가운데 62%가 좌변기로 조사됐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엔 52%만 좌변기여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오래된 화장실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남녀 화장실 200동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가 13,000동 정도 돼요. 13,000동. 아, 13,000동? 네, 학교마다 한 평균적으로 10동 정도. 지금 정도 수준의 예산이라면 화장실 개선 효과를 아이들이 골고루 누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용변 보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뛰어든 할머니와 이 할머니를 구하려던 며느리가 함께 숨졌습니다. 광주에서 이계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시 임동 33살 신모 씨 집에서 신 씨의 2살박이 아들 준영 군이 변기의 폭이 20cm쯤 되는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준영 군의 할머니가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던 할머니마저 화장실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할머니는 준영 군을 들어올려 뒤이어 달려온 며느리와 딸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것처럼 자신의 몸은 계속 분뇨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서 저를 끌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화장실을 들어가서 할머니 좀 꺼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와 딸이 화장실로 뛰어들었지만 세 사람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할머니와 며느리는 결국 숨졌고 딸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평소에도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 3대가 함께 오순도순 살았던 가족.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사이였대. 온 가족이 내일 함께 나들이를 가자던 약속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야, 좀만 더 당겨봐. 야, 엉덩이 달 것 같아. 좀만 더 당겨봐. 예진아, 지금이야. 한 번 더.
고마워. 연아야,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어? 야, 다른 건 먹을 거 없어? 알았어. 야, 집에서 가져왔어. 고마워, 야. 잘 먹을게. 얘들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대박, 대박. 뭔데? 이게 뭐야, 너? 와, 쩐다, 너 진짜. 뭐, 어떻게 싼 거야, 이거. 와, 진짜 역대급이야, 너. 진짜 최고다. 와, 짱이야. 야, 이거 봐봐. 여기 조명 장난 아니야. 이거 봐봐. 헐, 대박.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 야, 가슴 더 내밀어봐, 좀.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B.I.G. 야, we ba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